300. 자요. 네. 오늘 67페이지고요. 놓아버림입니다. 네. 67페이지 중간에 감정 압도에서 벗어나면서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 중간 감정 압도에서 벗어나면서 감정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억제하거나 회피했다는 사실이 기억날 것이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억제하거나 회피하거나 표출하거나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이 감정에 대한 것들이 에너지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또 다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근데 감정의 압도에서 벗어나면 하나하나 8가지를 다 해결을 하고 나면 감정에 압도되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감정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억제하거나 일부러 억제하고 회피하거든요. 의도적으로 그 감정을 보기 싫어서 이제 회피해 버린단 말이에요. 회피했다는 사실이 기억날 것이다. 그렇게 회피했구나. 내가 요럴 때 이랬었구나라는 그 사실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을 다시 검토해 억울함이나 무의식적인 죄책감, 낮아지는 자존감 등의 후유증을 없앨 수 있다. 이런 기억이 회피하거나 이제 보기 싫어서 회피했었던 것들을 다시 기억이 나서 다시 검토를 해보게 되면 억울함도 분노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쵸? 분노는 억울함의 형태다. 그래서 억울함이나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150, 그 다음에 30, 낮아지는 자존감, 이런 낮아져 있는 것들이 그냥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유증을 우리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서 압도된 것에 벗어나면서 후유증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복합체의 파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에는 이제 감정을 해결했는데 왜 또 그래요? 이거 또 물어봐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감정이 완전히 그냥 머리로는 그래? 사랑해야지, 놓아야지. 머리로는 하죠. 다 머리로는 조금만 강의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답을 알아요. 근데 답을 알아서 질문 안 해야지라고 해요. 그쵸? 근데 답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전환이 돼야 돼. 압이 빠져서 그 에너지가 전환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근데 에너지가 전환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근데 이 감정의 복합체들의 파편들이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있으면 그 잔뿌리까지 쑥 다 뽑혔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 업에 이제 이제 해결을 해놓으시고 씨앗만 있었던 걸 뽑아버리신 거죠. 2, 3분 만에 달라지시고 혼자 스스로 이렇게 깨어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독각 스타일은 전혀 아직 독각은 혼자 스스로 하잖아요. 없고 누구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좋아져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전에 공부를 얼마큼 많이 해서 없애고 왔느냐. 그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지들이 또 뭔가 근원적인 사건을 받지만 거기에 따른 8가지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완전히 근원에 없애야 되는데 없애도 또 올라가고 또 없애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호킨스 박사님께서도. 그 기간이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전에 얼마나 내가 예습을 하고 왔느냐에 따라서 몇 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다감정의 조각들 뿐이라, 이후에는 다 감정의 조각들 뿐이라 올라오는 대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고 나서는 또 조각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통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조금 자꾸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완전히 좀 감정의 해체가 되죠. 아, 이건 이럴 때 이게 죄책감이나 정확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것들을 조각들이 올라오는 대로 또 따로 처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적어도 위기 수준의 상황만큼은 또렷이 의식하며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끊임없이 놓아버림을 하고 그 하나하나 감정을 계속 느끼고 놓아버리고 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해체돼서 보이고 이런 것들도 무사히 통과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위기 처리를 지적 수준이 아니라 감정 수준에서 하면, 그러니까 생각하는 수준,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감정 수준에서 하면 위기 지속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든다. 위기 지속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위기 처리를 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아유, 제가 어제 너무 웃겨가지고 어제 서울에 밤에 이제 밤늦게 이제 오는데 본사 본사 이제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요새 이제 신제품이 나오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신제품이 나오는데 들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되는데 나중에는 너무 웃겨갖고 그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다고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뇌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은지. 그렇지. 마음이 여기 가슴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지 않은데, 네. 마음은 뇌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웃었거든요. 마음이 뇌에 있대요. 생각, 생각하는 이 기능 때문에 뇌에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선생님, 마음이 여기 어디에 있는데, 어디에 있지? 마음이 이 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여기 어딘가 있어요. 그렇죠? 뇌에 있다고 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그래도 가슴이 아니라 뇌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뭐, 그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것도 그분들에게는 이제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 진짜 진정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다 보면 가슴에도, 그쵸? 뇌에도 있고, 마음은 뭔가 여기 어딘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쵸? 음. 그래서 실직한 사람의 경우 지적 수준에서 위기를 처리하면 가진 생각과 가상 시나리오가 수없이 떠오른다. 실직한 사람이 지적으로, 지적 수준에서 위기를 처리하려고 하면은 막 가상 시나리오와 같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된다. 근데 생각이 폭주하는 자세, 생각이 너무 폭주하니까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고통을 받으며,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나 생각을 안 하는데 라고 하세요. 그런데 생각이 많을 때는 생각합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생각할 때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고통을 받으며, 저희 회사에서 9월에 잠 잘 오는 나이트 타임 제품도 나오잖아요. 그쵸? 나이트 타임도 나오고 기억력이 완전히, 아이들도 기억력 치매에도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데, 오, 막 역시 나는 유전적인 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어쨌든 잠 못 이루는 고통을 받으며 마음은 위기를 검토하고 또 검토한다. 위기를 검토하고 또 검토한다.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럴 때 이제 술 한잔 하는 거죠. 예, 술 한잔 하고, 그러고서 이제 술에 의해서, 알코올 기운에 의해서 그냥 잠을 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마시면 안 되는 거, 그걸 왜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지? 지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감성적인 것 같은데 생각이 많아. 지적인 게 발달이 돼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적인 거는 다 내려놔야 돼요. 안다는 건 또. 이 영적인 공부를 할 때는
안다는 거를 다 내려놔야 되니까 계속 내려놔야지. 뭐 또 안다는 거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계속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위기를 검토하고, 마음은 잠 못 이루는 고통을 받으며 마음은 위기를 검토하고 또 검토한다. 아무런 성과도 없다. 생각하는 거는 생각에서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는 내 근원의 신념에서 올라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성과도 없다. 이면의 감정을 항복할 때까지. 이면의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 때문에 자꾸 우리는 과거에 사는 거예요. 과거. 또 과거에 의해서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또 과거에 살고,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를 보고 기쁨을 느끼라 하는데, 저도 그래, 과거에 자꾸 살고 과거에 끌려가죠. 과거의 생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졌는데도 옛날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이 이랬어.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좋아졌어가 아니라, 그땐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좋아져 가지고 이 수업을 해가 아니라 옛날에 그때 그랬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과거에만, 지금 현재를 자꾸 놓치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계속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예 현재를 보지 않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냥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좋아졌고 또 좋아지는 모습을 또 보고. 그죠? 그래서 이면의 감정을 항복할 때까지 온갖 생각만 꼬리를 물 것이다. 감정에 항복할 때까지 꼬리를 문다는 거예요. 생각에 생각을 또 물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 아주 오래전에 감정적 위기를 겪고, 오래전에 감정적인 위기를 겪고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감정적인 위기를 겪고 나서 회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많은 분들이 회복을 못하고 살죠. 많은 분들이 회복을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위기로 인해 삶 전체가 악영향을 받았고, 이면의 감정을 다루는 노하우가 없는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이면의 감정을 다루는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제도 이제 모임을 갔는데 저번 달에 아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수술을 하느니 내 말을 믿겠나 하면서 저 정도로 음 저 정도로 일을 안 하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막 그러고 있다가 그냥 신랑이 하는 것도 서운하고 뭐 엄청나게 그런 거예요. 이제 아이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아픈 거예요. 아픈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음악을, 야, 내가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저렇게 됐는가 하면서 이제 신경을 안 썼는데, 어제는 손 마사지 하는 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어보냐 그랬더니 손이 저리다는, 저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네일샵을 얘기를 했더니 네일샵에 손 마사지를 해주냐. 제가 손이 저리면 그거 내 담당인데 그랬거든요. 제가 내 담당인데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아파 가지고 막 그렇다는. 그래서 한 부분만 막 쭉 막혀 있으면 어디서부터 막혔는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쭉 물줄기가 가다가 막혀 있는 한 군데서만 막 한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인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런 상황이라고 내가 인제 얘기를 했더니, 있잖아요. 그 인대가 붙는대요, 이 어깨에 있는데. 그래 가지고 그냥 대충 설명만 했더니 여기 또 인제 전직 간호사님께서 이게 딱 찾아주시더라고요. 후종인대 골화증. 그래서 찾아주시면서 막 얘기를 해 주시는데, 본인이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있다가 그 "후종인대 골화증 찾아봐." 그러길래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벌써 찾아보고 보고 있다 내가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감정적인 거를 쌓아 놓고 제가 중간에 얘기했었거든요. 의식 공부 와야 된다고. 근데 안 할라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 감정이라는 것을, 이 다루는 노하우를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노하우를 배워서 노하우가 없는 대가는 톡톡히 치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노하우가 없는 데까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는 그대로 그 감정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야, 신기하다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철저하게 몸을 혼자 못 움직인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에 공부를 했었던 분인데 철저하게 몸이 혼자 공부를 혼자 뭘 못한다고 마음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신기해갖고 다시 또 듣는 거예요. 중간중간에는 또 이제 알아들은 얘기는 같이 또 막 얘기를 해요. 그래 그래서 그렇지 뭐 그래서 그렇지 지적으로 이해한 거는 그래서 그렇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감정적인 것까지 해서 해결이 돼서 아픈 사람이 해결이 되어 있는 거를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신기하네 하면서 그랬어요. 공부해야 된다고. 본인도 안 해. 또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계속 얘기해야지. 툭툭 얘기를 해야지 또. 그래서 이런 우리는 너무 좋은 거죠. 감정을 다루는 노하우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고 놓아버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삶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면 이로운 점이 많다. 삶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면 이로운 점이 많다. 그 중에 하나로 억제하거나 억압된 감정이 크게 줄어든다. 계속 성공적으로 이 감정적인 부분들을 처리하다 보면 이로운 점이 많아지는데 억제했던 것들, 억압된 감정이 크게 줄어든다. 위기로 인해 올라온 감정을 포기한 결과, 위기로 인해서 포기한 결과 저장고에 남은 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위기로 인해 가지고 자꾸 감정을 해결을 해요. 놓아버림도 하고 느끼면서 그걸 빼버리고 하다 보니까 저장고에 남아있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장고에 남아있는 것들을 엄청 줄이고 나서 핵심적인 것만 딱 남겨놓고 전 업에 가셨나 봐요.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쏙 해결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제 지금 요번 생에 선생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저장고에 있는 감정을 압을 뺐느냐 안 뺐느냐의 차이가 있는 엄청 얼마나 뺐느냐 계속 빼야죠. 선생님을 만난 이상 최대한 빼야죠. 빼고 빼야 다음 생에 줄어든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죠. 다시. 그때 또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고에 남은 양을 얼마나 남겨놓느냐, 싹 다 없애고 가느냐. 그게 요번에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무슨 일이 닥쳐도 해결되고 견딜 수 있다는 자각이 있기에 무슨 일이 닥쳐도 해결하고 견딜 수 있는 자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도 배우고 계속 부하의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은 책만 읽어서는 절대 이걸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저 정말 이게 어려웠던 책이거든요. 처음에 정말 어려운데 요새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세세하게 해놓으셨단 말이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을 이렇게 그냥 들어서는 이거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수업을 듣고 나서 이 책을 보면은 훨씬 더 수월하죠. 이 책을 읽어지는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의식 수업을 듣고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견딜 수 있다는 자각이 있기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커지게 된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데? 라는 거. 어제 이제 밤늦게 12시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밤 12시 넘어서 도착을 이제 집에 했는데 저희 딸이 막 도착하니까 뭐라고 수다를 막 떠는데 7년 전에 이 수업을 7년 전에 굉장히 많이 20대 초반에 학생들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의식 수업을. 근데 이제 가치를 그렇게 많이 모르고 듣다가 말아버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어떤 친구는 이제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어쩌고 저쩌고 이제
반문하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금도 교회를 되게 엄마 아빠들 열심히 다니고 계시고 그러고 있으니까 반문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 무슨 어디 공부를 뭘 한대요. 어딜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이 감정적인 거를 다룬다네요. 감정적인 거,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느낌을 보고 그 감정을 갖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갖고 있다 보면 회피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압이 빠지잖아요. 그런 표현을 막 하면서 하는데 그러더래요. 7년 전에 자기가 썼던 돈이 헛되지가 않더라면서 깜짝 놀랐다고. 예전에 배웠던 거를, 7년 전에 배웠던 거를 여기서 알려줘가지고 물어봤대요. 혹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하고 수업하고 뭐가 연결이 되냐니까 자기네들 없다고. 자기는 그 호킨스 박사님을 여러 번 만나신 분이 강의를 해주시는 걸 들었었다. 너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거하고는 좀 다르죠. 달라요. 차원은 달라요. 저는 좀 그거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는 알겠더라고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에 의식 지도에 봤을 때 스님은 높은 단계에서도 에너지가 달라지는 차원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지적으로 알고 지적으로 느낌을 받아들여서 감정을 갖고 있고 이게 빠진다라고 해서 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에 어떤 그 차이를 저는 그냥 알겠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가 반짝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걸 뭘 들었는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 부분을 그 사람도 얘기를 해 주더라. 그래서 맞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딴 사람에 의해서 인제 그 듣고서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지 않아도 그냥 선생님 말씀이 맞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따라가는 거를 빠르게 따라가지 않았을 뿐이지 선생님이 해 주시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호키스 박사님 책을 읽었을 때 너무도 선생님이 똑같이 해 주시는, 아주 정확하게, 근데 직접 듣고 경험하셨는 걸 듣고 보니까 더 인제 글이 더 와닿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삶에 무슨 일이 닥쳐도 해결하고 견딜 수 있다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커지게 된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삶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 뭐 믿으면은 주신다 그랬으니까 믿어보자 그러면서 딱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어제도 소비자들이 보이고 막 뭔가 보여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점점 더 믿음의 강도가, 저도 딱 믿고 맞다 그 딱딱딱 믿어지는 시크릿을 믿어가지고 그랬으면 제가 벌써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을 했죠. 제 문제도 감정적인 것도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해결을 하고 뭔가 에너지가 열리면 또 믿어지는 게 또 틀리고, 에너지가 또 뭐 하다가 또 제 어릴 때 느꼈던 그 에너지들이 또 걸리면 또 있다가 닫혀 있다가 또 열리고 하면서 보이는 게 뚫리는 세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삶에 대한 두려움도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느낌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다음에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도 깊어지고, 타인에 대한 연민, 고통이 이게 깊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이해하는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쟤 왜 저래? 그랬던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삶에 대한 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도 높아진다.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능력도 그게 높아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30분. 역설적으로 여기 다시 내일 또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서울에서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듣는 것과 두 번 듣는 거의 차이는 내 믿음의 강도가 점점 달라져요. 시작점이 출발점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출발점이 달라도 두 번 듣는 거와 한 번 듣는 거의 차이가 달라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6시에 뵙겠습니다. 음성 해제시켜 주시